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원대학교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립대다. 강원도에 있는 가장 핫한 국립대다. 그렇게 이해를 보통 하시고, 또 강원대는 캠퍼스가 3개가 있어요. 춘천에 주된 캠퍼스가 모여 있고, 공대 같은 경우에 2개에, 그 다음에 공대가 삼척에 있고요. 독일 캠퍼스의 경우에는 보건과학대학, 그 다음에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공대는 삼척에 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에 주된 학과들이 다 몰려 있고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강원대랑 인천대를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입결을 보면 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대학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차지하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원대학교는 학종으로는 미래인재 전형,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무려 1255명이나 되는 교과 전형 선발을 하고요. 교과 전형인데 수의대 18명, 의대 10명을 교과 전형으로, 그러니까 교과 최저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 830명이나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수의대를 7명, 의대를 15명. 잘 보시면 지역인재 교과 최저 의대가 15명이고 일반 전형은 10명만 선발함으로써 의대를 조금 더 지역인재에 더 치중해서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입학처 의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강원대학교는 지금 B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의하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퍼센테이지는 중간 정도다. 수의대와 간호학과가 있다. 강원대 간호학과보다는 강원대 수의대가 문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간호학과는 아까 위에서 잠깐 봤었던 강릉원주대학교의 간호학과 문의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를 문의하신 분들은 수의대 문의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기억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의대 9명을 미래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얘기예요. 의대 9명을. 보시면 학종이 9명, 그 다음에 교과로 일반 전형 10명에 지역인재 15명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종으로 의대를 선발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 근데 이게 사실 국립대들의 약간 특징이에요. 국립대들은 교과 전형, 교과 최저 전형으로 의대를 선발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자, 춘천 캠퍼스의 학종은 3.2와 자연계열 3.5 이 정도로 기록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게 교과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봤는데 보시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교과 전형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0.4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의 차이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표준편차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3.5인데 표준편차 0.4다 그러면 3.1부터 3.9 사이에 한 95% 정도의 사람들이 위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다 표준편차 정도는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은 표준편차가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척 캠퍼스의 경우에는, 삼척 캠퍼스 공대들의 경우에는 역시 우리가 아까 국립대이긴 하지만 좀 낮은 내신도 갈 수 있다 이런 게 강릉원주대학교였는데 강릉원주대학교보다 강원대가 더 센 건 다 아실 거고 그래도 이제 삼척 캠퍼스는 강릉원주대와 좀 비슷한 정도의 내신 합격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강릉원주대랑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중에 어디가 더 높아요를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학과 따라 좀 다르다고 보고 그래도 공대를 좀 생각한 학생이라면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더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건 오타인 것 같네요. 춘천 캠퍼스 소프트웨어 인재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 4.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소프트웨어 인재로 따로 구별한 이유는 약간 특기자적인 성향을 봐서 어떤 역량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고 내신 좀 적게 보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은 3배수에 서류 70에 면접 30의 기본형, 학종 기본형이죠. 학종 기본형을 취하고 있다. 농어촌 전형은 146명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뽑는 거거든요. 국립대 특징이 농어촌 전형을 좀 많이 뽑는다는 건데 이 전형의 경우에는 전원에게 일괄로 면접 없이 100으로 한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추합이 좀 많이 빠집니다.
농어촌 전형이 예전에 추합이 너무 안 빠져서 예비 1번인데도 못 간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농어촌 전형 하는 학생들은 조금 여러 군데 다 농어촌 전형 썼을 테니까 그 전형 내에서는 그래도 추합이 좀 빠지게끔 하자라고 해서 면접을 안 보고 그냥 서류 100으로 해서 일괄로 하고 그리고 예비 번호가 좀 빠지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이라고 해서 춘천 캠퍼스를 막 4.5인데 막 들어갈 수 있고 그러진 않아요. 평균이 3.8 정도이고 4.5에 농어촌 전형 들어간 케이스는 문 닫고 들어가거나 거의 없다. 왜냐면 이런 농어촌 케이스들은 기본적으로 한 학과에 뭐 2명, 3명, 뭐 많게는 한 5명 요 정도까지가 베스트이기 때문에 추합이 많이 빠질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가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이 3.2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를 한 0.6 정도로 치는데 여기 3.8의 표준 편차는 0.2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일반 전형에 1255명을 선발하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인재 전형과 비교했을 때 내신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소서랑 면접을 정말 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 나는 교과 체제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쓰는 전형이 이 전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형은 지금 교과 83, 비교과 17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냥 교과 전형이라고 가도 무관하긴 해요. 무관하긴 한데 저는 굳이 이거를 80, 20도 아니고 83, 17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큰 메리트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좀 반영해 주셨으면. 사범대는 인적성 면접을 봐요. 그래서 나머지 학과들은 다 교과 최저 전형으로서 없고 사범대만 인적성 면접을 본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최저의 경우에는 인문은 필수 반영 영역 없이 두 영역을 합산한다. 그리고 간호는 인문 계열만 과탐 불가다. 탐구를 2개 평균을 하는 경우에는 절사해주지 않는다. 자연 계열의 경우는 수학을 필수로 포함한 2영역 합산으로 해서 제가 지금 뭐 2합, 4, 2합 뭐 이런 거 안 해줬잖아요. 이게 학과마다 다 달라요. 학과마다 다 달라서 이건 제가 따로 별책 부록으로 갖고 있고 나중에 자료집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책 부록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의예랑 수의에는 4영역이 아니라 3영역 합산이네요. 3영역 합산이다. 의예는 과탐 2개 영역 분리해서 인정하되 타 모집 단위는 모두 2개의 평균을 절사하지 않는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모집 단위보다 마다 사과탐 반영 방식과 합산 성적 기준이 다르므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자료집 보내드릴 때 보시는 추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면접일은 언제인지 제가 확인해 좀 해볼게요. 강원대학교는 지금 면접 있는 전형이 미래인재 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농어촌 전형 이렇게 3개 전형만 면접이 있는데 이게 1단계 합격자 발표를 수능 며칠 전인 11월 30일에 하네요. 네, 그리고 수능 다음 주인 11월 11일, 그 다음에 11월 12일 이렇게 금토에 걸쳐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1번 영상에서 나간 게 뭐였어요? 자신만의 면접 달력을 만들어라 이거였죠? 그래서 면접 달력을 만들면서 내가 면접 겹치지 않게끔 최대한 짜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면접이 없는 전형을 섞어 쓰는 것입니다. 원래 한 7주 정도 면접 보던 것을 올해는 한 3주, 4주로 합쳐버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들의 면접일이 거의 겹쳐요. 그 부분 되게 유의하셔야 돼요. 강원대학교는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인데요. 여기 남춘천역에서 보통 마을버스를 타고 강원대학교로 이동하는데 이게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버스 한 2정거장 정도, 3정거장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나중에 이제 희읍대학 할 때 볼 건데 여기 한림대학교랑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강원대학교가 훨씬 크죠. 훨씬 크고 국립대학교고 대신 한림대학교는 의대 쪽이 굉장히 세요. 근데 그 의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립대학교긴 하지만 여기 한림대학교에서 강원을 거의 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춘천역에서 내려서 역시 거의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림대 사는 친구들이 이쪽에 자취를 많이 하면서 춘천역 걸 타고 왕십리까지 와가지고 서울에서 많이 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림대 의대를 많이 보냈는데 한림대 의대 합격자들이 집이 대치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출퇴근하거나 아니면은 방학 때 집에 와서 와 있거나 이런 정도고 거의 뭐 서울권에서 굉장히 가깝다. 이 접근성이 좋다. 춘천역과 남춘천역에서 각각 춘천역에서 한림대학교가 좀 더 가깝고 남춘천역에서는
강원대학교 수석 캠퍼스가 가깝죠. 그러니까 그 ITX를 타면 거의 1시간이 안 돼서 한림대학교 또는 그 강원대학교까지 왕십리에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강원대학교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봤고요. 혹시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일반 전형 교과와 지역인재 교과의 실제 차이는 0.3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0.3 정도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인재가 된다라고 하면 지역인재를 쓰는 게 교과 전형에서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될 거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보게 될 학교는 우리가 건국대학교인데요. 건국대학교랑 건국대학교 글로컬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